안녕하세요.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이제 내일부터 주식시장이 다시 개장을 할 텐데 그냥 그런 거 앞두고서 가볍게 얘기를 몇 가지 나눠보려고 오늘은 그냥 영상 녹화를 켰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뭐 공매도 이런 거는 여러분들 너무 이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 미리 대응하기 위한 계획도 플랜도 많이 짜셨을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 깊이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공매도 영향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 공포심을 이용해서 지난주에 물량을 많이 뺏은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공매도 있는 주 다가올 때쯤 이제 높은 PER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좀 미리 정리를 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그 계획대로 저는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이런 SKC나 이런 좀 PER 높은 2차전지 쪽 집중된 종목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좀 일단 팔았다가 조금 떨어진 시점에 다시 물량을 비슷한 포션으로 확보를 해놨어요. 저는 이제 공매도 영향은 줘봤자 어차피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그냥 들고 계시면 손실이 나와봤자 조정이 나와봤자 한 5에서 10% 정말 많아봤자 그 정도 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5월 달을 앞두고서 벌써 이제 3분 그 전체 그 뭐야 21년도 12개월 중에 3분의 1이 다 지나갔어요. 4월이 벌써 끝났습니다. 아유, 올해 1월 달부터 정신없이 이제 지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몇 가지 그냥 가볍고 편한 얘기 나눠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 거는 이게 주식 코인에 빠진 대학생들. 근데 이건 대학생들 뿐만이 아니죠. 근데 이분들이 뭐 인생 바꿀 수 있는 사다리가 없기에 뭐 솔직히 말해서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저도 요 대학생 세대랑은 조금 멀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30대거든요. 그러니까 요 연령대에는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인생 한 방이니 뭐니 뭐 그런 그 도박 심리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 솔직히 좀 최근에 집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깝깝한 그런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코인에다가 몰빵을 하고 있다. 이거는 솔직히 몇 년 전에도 코인의 2000 몇 년도죠? 2017년도 그때도 이제 똑같이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유동성도 풍부해지고 하다 보니까 더 이제 심각해져 보이는 것뿐이지 이것 때문에 이제 이랬다기보다는 이게 조금 더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됐다.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심리는 이해를 하지만 이게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과연 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뭐, 뭐 보증금까지 다 날렸다 뭐 이런 분들이 과연 한 10년 전에 이런 코인 열풍이 있었다면 그때여도 투자를 안 했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시계를 나이랑 이런 거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되 10년 전으로 돌렸을 때 이분들이 그때 살만하니까 투자를 안 했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이분들은 그냥 성향이 이런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걸 좀 경계하자라는 차원에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이런 분들 꽤 많아요. 이거 꽤 유명한 짤방이죠. 밤에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개미들이 잠을 못 자요. 근데 주식이 이거 오르고 내리고 이거 하는 거 보면서 이제 잠을 못 잡니다. 아유 참 이게 좋은 투자가 아니죠. 근데 이제 코인은 또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참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이제 코인을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코인 투자하는 거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리고 뭐 코인의 뭐라고 할까요? 펀더멘탈이나 가치에 대한 인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서로 갈릴 수가 있잖아요. 코인은 이제 언제든지 가치가 0이 될 수 있는 자산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이제 향후에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말씀도 이해가 되고요. 근데 그것보다 제가 투자 안 하는 이유는 코인의 적정 실적을 측정할 수 있는 그걸 제가 알 길이 없어요. 그 감이 전혀 안 오더라고요. 더 갈 수도 있고 뭐 여기서 한 10배, 20배 더 갈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당장 내일 한 80%가 빠진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가장 좋은 잣대가 뭐냐면요. 만약에 내가 이 뭐 코인의 종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코인의 그 한 종목이 반토막이 났다면 내가 거기다가 내가 가진 돈을 다 때려 박을 수 있을까? 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코인이 마이너스 90%가 하루 만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마이너스 90%가 나왔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일 때 진입을 했는데 다음날 10원이 됐어요. 그럼 나는
코인의 적정 가치가 100원 이상일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10원까지 왔으면 무조건 전 재산 다 그냥 때려 박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코인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유동성에 대한 지표 참고하는 정도로만 확인을 하고 있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 만약에 이렇게 돈이 쭉쭉쭉 빠질 때, 그러니까 종목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에코프로비엠 하나 예로 들어드렸었잖아요. 종목이 계속 하락할 때, 아, 얘는 여기 있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주워 담으시면 됩니다. 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이제 위쪽에서, 훨씬 더 위쪽에서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라고 제 나름대로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 뭐 FST 영상, 거기서도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그냥 열심히 주워 담으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린 게 다 같은 연장선상이겠죠. 그래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꼭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찬반 논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논쟁이 많이 붙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IT 기술에 대해서 이제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IoT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술력이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흔히 코스닥 IT 버블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너무 자연스러운, 그리고 일상생활에 조금씩 더 스며드는, 범위가 넓어지는 그런 단계가 됐지 않았냐. 코인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그 IT 버블 때 그 주가를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복을 하나요? 마이너스 한 90%씩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실생활에 접근이 되는 거랑 그 다음에 적정 가치랑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해보시고, 예, 그래서 지금 요 기사가 나름대로 주는 시사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뭐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등록금 낼 돈 투자했다가 모조리 잃었다. 그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을 했다고 하면은 배가 많이 아프죠. 이게 가장 경계해야 될 거예요. 내가 아무리 10%를 벌었어도 옆에 사람이 20% 벌면요, 내가 괜히 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5% 잃었어도 옆에 사람이 10% 잃잖아요? 그러면 저는 돈 별로 안 잃은 것 같아요. 사람 심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한 5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했더니 수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등록금 같은 것까지 해가지고 수험생의 영끌 자산이 뭐 해봐야 뭐 한 1000만 원 넘겠어요. 예, 쉽지 않겠죠. 뭐 더 많이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했던 분이시라면 말 그대로 대학교 막 졸업해서 순수 뭐 알바하면서 수험 생활 준비하고 이런 분들은 현금 자산 1000만 원 이상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용돈 받아 쓰는 분들은 한 50만 원, 100만 원일 때 투자해서 실제로 수익이 한 50%씩 나니까 영끌에서 한번 들어가 보자 했다가 거기서 이제 폭락장의 손실이 한번 오면은, 네,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제 주변에도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네. 물론 이건 좀 그 나름대로 좀 각색을 한 그런 내용이긴 하겠지만 실제로 없는 케이스는 아니니까 좀 조심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고 투자하셔라. 여러분들 소중한 돈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죠. 뭐 코인별 한강 정모 장소 해가지고 막 여기서 모여라 여기서 모여라. 아유 참 그쵸. 다시 또 이제 막 떨어지더니 다시 또 이제 반등이 나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밤에 참 잠도 못 자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잘 고민해 보시라. 뭐 고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고요. 그래서 가격이 싸졌을 때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엘비세미콘 14,000원 부근까지 오니까 비중을 더 늘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서 단기간에 좀 상승이 꽤 나왔어요. 한 10한 5%까지 상승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5%까지 올랐을 때, 나 한 13,000원에서 14,000원 요 정도 사이 구간만 오면 나 비중 진짜 더 늘리고 싶은데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14,000원 언더, 13,950원인가 850원인가 그 정도까지 왔잖아요. 그때 진짜 비중을 늘리신 분들은 저랑 이제 같은 투자를 하신 거죠. 저는 실제로 그 가격대가 오니까 비중을 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의 적정 가격대 생각을 하고서, 만약에 이 가격대까지 온다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나는 분할 매수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가격대에서 진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싸게 사야 오래 버틸 수 있는 거고요. 저는 FST 걱정은 전혀 안 하는데 한 3만원 위에서 진입하신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멘탈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평단이 2만 원 언더니까, 만 원대니까 그냥 뭐 숫자만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3만 원 위에서 사신 분들은 마이너스 10%, 15%막 이렇게 찍히니까 이제 불안한 거잖아요. 결국엔 싸게 사는 사람이 오래 버티기에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 싼 가격이라는 거는 본인이 고민을 정말 정말 많이 하고 적정 가격대를 형성하는 거, 그 부분이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가 찍히더라도 그 본인이 공부를 해서 이거는 분명히 적정 가격대가 훨씬 더 위쪽에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저도 LB 세미콘 지금 거의 뭐 똔똔 수준이거든요. 지금 거의 본전 수준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전혀 안 하고 비중만 늘리고 있는 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2023년인가 그거 기준으로 PER이 7배, 6배 막 이거밖에 안 돼요. 이런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반도체 앞으로 성장하는 그 회사인데 PER이 6배, 7배짜리? 이런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하시면은 좀 뭐 매수 시점이나 이런 거 고민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말 동안에 또 기사 나왔던 게 뭐 이런 게 나왔었죠. 4월달 수출이 엄청나게 급증을 했다. 물론 절대적인 액수만 놓고 보면은 조금 뭐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역대 4월 수출 관련해가지고는 네, 뭐 역대급, 역대로 가장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저효과가 상당히 반영이 됐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늘지만 최근 반도체 주식이 계속해서 눌려 있죠. 또 이제 특히 미국 주식 같은 거 좀 보시면은 최근 3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이게 지금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공하는 그 해외 주식 관련해서 개인들이 순매수를 했나 순매도를 했나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네요. 네, 보시면 이제 테슬라는 계속 1위예요. 그리고서 이제 3개월 단위로 범위를 넓혀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반도체 ETF거든요. 그 SOXL이라고 이제 3배짜리 그건데 3개월로 하면은 이게 순위가 꽤 높아요. 5위거든요. 그 위에 이것도 대부분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뭐 테슬라, 팔란티어, 애플 뭐 이런 건데,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 뭐 TSMC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도체 관련된 게 꽤 중간중간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1개월로 줄여보면요.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게 그대로 그냥 횡보를 하거나 오히려 찍어 눌려 있거나 이런 식으로 반도체가 좀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빠지잖아요. 지금 코인베이스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물론 이제 TSMC는 좀 올라오긴 했네요. 근데 이제 아까 거래가 많이 됐던 그런 쪽의 ETF나 이런 거는 훅 꺼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질 때 너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죠. 가격이 싸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시장에서 좀 외면을 받고, 하지만 실적 자체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반도체 나쁘지 않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거랑 미국 거랑 단순히 이제 1대1로 놓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시황이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는 침체인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확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게 맞고요. 근데 그 와중에 반도체 핵심 회사들이,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위치해 있다. 이건 주식 투자하기 정말 행복한 그런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도체 제가 계속해서 목에 피를 토하면서 외치고 있죠. LB세미콘 아니어도 다른 회사 다 좋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본인 마음에 드는 걸로 사시면 되고, 네. 네, 뭐 현대모비스 달려라. 뭐 자동차도 좀 지금 소외를 많이 받았잖아요. 자동차도 이제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을 거예요. 지금 오르고 있는 거 사지 마세요. 그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급등한 거 뒤늦게 따라갔다가 물리고 내가 파니까 또 오르고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돼요. 그럼 돈 벌 수밖에 없는 장입니다. 지금은. 갖고 계시면요. 갖고 계신 게 안 오르면 에이씨 재수가 없었네 이러고 그냥 넘기시고요. 다른 걸로 괜히 뒤늦게 갈아탔다가 그거는 빠지고 내가 샀던 거는 올라버리고 그렇게 해서 물리고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좀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내용도 있었죠. 뭐 모더나 백신이 또 승인이 났다. 지금 인도 쪽이 문제가 많아요. 유가 같은 경우도 쭉쭉 치고 올라가는데 하락 요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인도 쪽밖에 없거든요. 인도가 지금 미친 듯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백신 사용 승인을 통해서 백신 공급을 양을 더 늘리고 그게 실제로 어느 정도 코로나 확진세를 좀 진정을 시킨다면, 지금 유럽 쪽으로도 백신 접종자들 많이 늘어나고 있고 미국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미국은 경제 활동이 거의 뭐 정상적인 수준까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 디즈니 그 뭐더라? 그 놀이공원 있잖아요. 예, 그 이 디즈니랜드 개장 하루 만에 7주치 티켓이 매진이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성인 절반 이상이 백신을 맞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백신 효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 다른 실물 자살들은 엄청 미친 듯이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구리, 뭐 옥수수, 뭐 코코아, 뭐 돈육,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보리 막 이런 거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논리도 있고 워낙에 영향을 미치는 그게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을 확 올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유가마저도 오르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게 이 백신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더나가 긴급 사용 승인이 났다. 그리고 또 이걸로 인해서 인도 쪽이나 이런 그 사망자가 좀 어느 정도 눌린다. 이러면 유가도 상승에 나올 거고, 지금 이미 뭐 구리 관련해서 또 뭐 있어, 뭐 이구산업 뭐 이런 테마주들 있잖아요. 그런 거 뒤늦게 따라잡으시면은 오를 수도 있죠, 물론. 근데 물렸을 때 데미지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서 유가가 아직 좀 덜 올랐거든요. 유가는 계속 횡보 중이에요. 최고점 찍고서 빠진 다음에 횡보 중입니다. 68불인가 찍고서 지금 65불 밑으로 지금 내려왔죠. 그러고서 거의 지금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60불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거 전고점 뚫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6, 7월 드라이빙 시즌 앞두고서 이제 백신을 어떻게든 지금 많이 맞추려고 하는 이유도 이거예요. 경제 살리려면은 경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백신 맞춰서 그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죠. 그러기 위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유가 쪽 관련해서 지금 눌려 있을 때, 그런 때 테마주를 하시더라도 그런 때 잡아 놓으셔야지. 그랬다가 슈팅 나오면 팔고 나오는 거죠. 테마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오른 거 올라탔다가 물려서 한 몇 달, 한 6개월, 1년씩 고생하시고 이런 분들 많습니다. 특히 친환경 이런 거 작년에 뭐 LS 일렉트릭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최고점 한 뭐 7만 몇천 원이더라. 약간 거기 물려가지고 아직까지 탈출을 못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제 주변 지인 중에. 급등 나오는 건 따라잡는 게 아니고 미리 잡아놓고 슈팅 나오면 팔고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이렇게 됐다. 그래서 뭐 이런 이슈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서두르는 이유도 이제 본격적인 시즌 앞두고서, 날 따뜻해지고 좋잖아요. 요즘 날씨. 그 앞두고 이렇게 하는 거다.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됐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죠.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미국 쪽에 좀 잘 보여서 백신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 관련된 움직임도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저녁에 나온 기사예요. 이거는 뭐 특이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SK가 이번에 IET 공모, 여러분들 공모 성공적으로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좀 받았는데 제가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주변, 제 지인 중에는 6주 받은 분도 계세요. 전 6주 받은 분 딱 한 분 계세요, 주변에. 엄청납니다. 이론적으로 최대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7주인데 7주는 못 받고 6주 받은 분은 받습니다. 아무튼 그 5조 실탄을 들고 뭐 공격 투자 나선다. 결국엔 이제 투자를 늘린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이제 자회사 상장을 해서 지분 현금화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90% 정도 지분 들고 있다가 이번에 희석이 되면서 한 60% 정도까지 지분이 떨어져요. 하지만 그 공모 자금은 다 이제 현금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지분 자금 이렇게 됐고, SK 루브리컨츠 지분도 매각을 하면서 1조 이상 현금을 유입을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윤활유 만드는 회사인데 나름대로 이번 코로나 때도 그렇고 석유화학 관련된 그런 쪽이 되게 좀 알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브리컨츠 그 윤활유 관련해서, 윤활유도 알짜예요. 수익성도 잘 나오고 나름대로 시장성도 괜찮고요. 근데 요거까지 팔면서 현금을 유입해서 뭘 하느냐 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보시면 뭐 배터리 공장 투자를 하고 석화 뭐 이런 거 하고, 앞으로 정유 산업은 지고 석화 산업이 뜰 거다, 이런 전망들은 일반적인 케이스니까 이건 뭐 예상되는 흐름이고요. 근데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배터리 쪽이다. 공장 설립을 하면은 SK 이노베이션하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폭스바겐이랑 계약이나 그런 수주 공시가 뜨면은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 엄청나게 많이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회사들, SK이노베이션이랑 삼성 SDI랑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에코프로비엠이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갖고 계신 분들은 떨어질 때마다 물량 잘 간수하고 계시면 20만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지난주처럼
그 특정한 이슈 때문에 위에서 좀 비중 살짝 줄여놨다가 밑에서 다시 줍거나 하는 식으로 비중 조절은 조금씩 하는데, 제가 이제 매각을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매도를 치고 이런 건 한 주도 없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예, 에코프로 BM 가려면 한창 남은 회사다. 몇 개 이런 식으로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는 회사들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건 전 아직도 전망 좋게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그 GS 리테일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갑자기 주말 동안 남성 혐오 논란이 생겨가지고, 뭐냐면 이런 식으로 포스터에 있는 그림이 요 영어들 뒷자리를 밑에서부터 보면 MEGAL 해서 메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메갈리아 이런 게 이제 그 여성 남녀 갈등 관련된 그런 표현들인데, 그리고 또 이런 손가락 모양이나 이런 게 좀 남성 혐오 막 이런 거랑 관련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수의 남성 혐오 표현들이 발견이 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남성들이 GS25 불매 운동을 지금 온라인상 하고 있어요. 오늘 오전부터 갑자기 이게 이슈가 크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건 뭐 나무위키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얘기하기도 좀 민망한 그런 게 좀 많네요. 그래서 이제 포스터를 갖다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포스터를 수정을 해서 올렸는데, 거기에다가 또 요 밑에다가 이게 또 그 여성주의 학회 마크를 박아놨다. 얘네들 지금 미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GS 리테일이 좀 대처를 잘못했어요. 얘네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사과를 좀 하면 좋을 텐데 그거를 제대로 못했어요. 좋은 타이밍에. 그래서 오히려 반발이 더 크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냥 요거 내리고서 제대로 된 사과 안 하고 그냥 브레이브걸스 요즘 핫하잖아요. 우리 뿌걸. 네, 저랑 비슷한 뭐 비슷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크게 차이 안 나는 연배다 보니까 저도 요즘 영상도 많이 보고 하고 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포스터를 그냥 얘네 걸로 올려버리면서 묻어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니까 온라인에서 더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 높은 분들이 심각성에 너무 무감각하지 않았나, 이런 비판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동안 올라왔던 그 홍보 포스터 이런 거에 다 이런 손모양, 아까 이런 손모양 있었잖아요. 문제 삼았던, 어디 갔냐, 이런 거 손모양, 이거 자체가 좀 남성 혐오랑 연관이 돼 있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과거 이런 거에서 이런 거 다 가져온 거예요. 다 가져와서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다. GS에서 이런 거, 물론 이제 GS에서 대놓고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외주를 줬겠죠. 광고는 당연히 이제 외주를 줬을 텐데 이런 걸 알고 있어야죠. 알고서 이제 결제 라인 타고 올라가면서 걸렀어야 되는데 전혀 못 거르고 이런 게 누적이 되니까 문제를 삼았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이제 불매 운동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골 때리죠. 그래서 이거 자세한 건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1차 사과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오해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는 사과였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사과문으로 교체를 했는데 별 내용 없고 그냥 문구만 바꾸고, 그래서 이제 진실해 보이지 않는 그런 기만적인 사과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뜬금없이 그냥 빠져나가려다가 어설프게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에휴 참. 근데 이제 얘네가 또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그 GS25 상계 제일점이라는 데가 있나 봐요. 여기에서 이제 그 페미니스트는 알바로 지원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공고를 올렸다가 본사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즉시 삭제 요청하고 뭐 강한 제재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라는 식으로 문자를 보낸 게 불과 얼마 전이었어요. 근데 그러고서 지금 한 2주, 3주밖에 안 된 것 같아요. 2주 됐나? 근데 그러고서 바로 이게 터지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더 이슈를 크게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들 것도 다 가져왔어요, 지금 얘네들이. 그래서 뭐 경찰청에도 이런 게 있었고요. 이런 손모양. 그러니까 이게 다 그 메갈리아? 거기에서 이제 남자 혐오 사이트 이런 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서울경찰청도 그렇고 다 손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걔네들이 남성 혐오를 은연중에 좀 보이려고 일부러 넣은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네, 뭐 무신사, 세븐일레븐, CU, 뭐 GS건설, 랄라블라, 이게 다 GS 계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되면서 이제 불매를 선언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GS25가 가장 그거니까 GS25부터 우리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언론에도 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다 오늘 올라온 헤드 타이틀이에요. 헤드라인들. 그래서 이게 좀 생각보다는 되게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GS 리테일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GS25 편의점이랑 그다음에 GS 슈퍼마켓이랑 뭐 그런 쪽이 이제 많은데 최근에는 편의점 손익이 꽤 괜찮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그거대로 좀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GS 리테일 주주분들은 이걸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냥 제가 가져온 거고요. 일단은 뭐 참 이거 남녀 갈등도 이게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저도 나름대로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라고 고민을 해본 적은 있는데 참 안타깝죠.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 전에 참 안타깝죠. 이런 게 참 갈등 조장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어떻게 결론이 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조금 아직은 건강해지려는 그런 진통을 겪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GS 리테일 주주분들 계시다면은 이 부분 이슈는 꼭 참고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GS나 GS 건설이나 뭐 이런 GS 관련된 회사 쪽에도 영향이 있겠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GS 리테일은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GS 같은 경우는 GS 칼텍스 그 정유회사랑 그냥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진짜 GS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이어진다. 지금 그런 글들도 꽤 있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 움직임이 정말 커져서 범 GS적인 반대운동이 일어난다. 이런 영향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 안 가고 뭐 GS 쪽에서 되게 막 뭔가 조치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이게 잠잠해진다. 그렇다면 영향은 GS 리테일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투자하실 때 참고해야 될 이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오늘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5월 달에 수요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제가 특집이라고 해야 되나? 뭐 기획 영상으로 리포트 같은 거 하나 좀 같이 읽어보면서 앞으로 방향성이나 이런 거 좀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차트 관련된 것도 제가 좀 차트 펼쳐놓고 앞으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도 고민을 계속 한 달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해보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은 빠른 시일 내로 좀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공매도 재개되는 거 잘 판단해서 좋은 투자 얻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